잦은 음주와 흡연, 하루 두세 잔이 넘는 과도한 커피 섭취, 식히지 않고 먹는 뜨거운 국물이나 음료로 생기는 식도의 점막 손상. 여기에 과식이나 야식 등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꾸준히 발병률이 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식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병으로 떠오른 식도염.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0명 중 1명이 한 번쯤 겪는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흔하게 걸리다 보니 대수롭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대인의 식습관이 부른 병, 역류성 식도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식도는 인두와 위 사이에 있는 소화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통해 음식물을 위로 이동시키는데요. 성인의 경우 그 길이가 25cm이며 식도벽은 점막, 근육층, 외막 등 3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간 음식이 다시 올라오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식도의 상부와 하부, 양 끝에는 조임근이 발달돼 있죠. 많은 양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제때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같은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소화불량, 속쓰림, 답답함 등의 증상으로 소화기내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 식도 관련 질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소화기 건강을 위협하는 위, 식도 질환에는 한국인 발병률 1위로 위 점막에 생기는 위암부터 위 점막이 헐고 움푹 패여서 생기는 현대인의 고질병, 위궤양, 위액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키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이제 위산 역류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위산 역류는 되지만은 이제 심하게 헐어있지 않은 비미란성 식도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에는 흔하지 않지만 과거에 이제 농사하다가 농약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양잿물 같은 거 다른 통에 있는 거 잘못해서 드시다가 식도 전체가 헐게 되는 이제 부식성 식도염이 있고요. 산이나 알칼리 전부 다 식도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재가 요즘에는 잘 나와서 표면에 코팅이 잘 돼 있긴 하지만은 큰 알약 드실 때 자꾸 식도를 지나가다가 손상을 일으키면은 약에 의한 약재 유발성 식도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도염은 크게 위산의 역류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과 감염이나 약재로 인한 비역류성 식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 타는 듯한 가슴 통증과 목의 이물감 등의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역류성 식도염 유병률은 80년대 1.3%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7.1%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 중 음주와 회식이 잦은 40대가 전체의 44%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속쓰림 한 번은 뭐 겪어보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고, 뭐 인구 대비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아니면은 증상이 없는 역류성 식도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이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여러 가지 기호식품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야식도 밤에 이제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밤에 이제 생활도 많기 때문에 늦게 드시고 주무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생활, 식사 패턴, 음식 종류, 뭐 스트레스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악화 요인들이 이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갖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발생되는 역류성 식도염. 위와 식도의 연결 부위는 조임근인 하부식도 괄약근에 의해 닫혀 있는데요. 이는 괄약근 형태의 근육 밸브로 음식이 내려갈 때만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노화나 위 기능 이상으로 하부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 위액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에 손상을 주게 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불편한 속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최월성 환자. 올해로 62세가 되는 그는 부쩍 속쓰림 증상이 심해졌는데요. 종합검진을 2달 전에 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녁에 내가 밥 먹고 나면 TV를 이렇게 약간 소파에서 기대서 하면 속이 쓰리고 그 다음에 이 가스 찬 것처럼 속이 더부룩해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게 먹은 게 올라오고 식물이 좀 신맛 이런 것들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그런가,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산책도 해보고 그래도 좀 과식만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는 상황.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 전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2달 전에 했어요. 치아 흔들리시거나 뭐 이런 거 따로 없으시고요. 위수술하시거나 이런 적 없으시죠? 없어요. 드세요? 당뇨약 치아 한 4년 먹었어요.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 이런 거 따로 없으시고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위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먼저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검사 전 복용 약물이나 치아 상태 등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검사 직전 위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거품과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가스 제거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식도염의 증상 정도를 평가하고 다른 위, 식도 질환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내시경 검사가 정확한 방법인데요. 식도나 위 혹은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질환을 진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가늘고 긴 관으로 된 전자 내시경을 식도부터 위, 십이지장까지 삽입한 다음 모니터에 비춰지는 내부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면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간은 5분 내외 정도인데 조직 검사 등 2차 검사가 있는 경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금식 시간 지켜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음식물이 위 속에 남아 있으면은 검사를 정확하게 받기도 이제 어렵고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게 있지만은 더 문제되는 거는 이제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전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음식물들이 내시경 검사 중에 사례가 걸려서 폐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흡인성 폐렴이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6에서 8시간 정도는 금식을 하고 위내시경 받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답답하고 속쓰림 증상으로 고생했던 최월성 환자.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 부위, 점막 손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좀 부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 점막을 손상을 일으키고 식도 점막은 이제 위산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순간 손상될 때 이제 일종의 화상을 입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도 씹어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른 사람의 2배, 3배 걸려요. 예. 먹는 게. 네네. 잘 안 넘어가. 그러니까 증상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위산 역류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좀 전체적으로 불편하거든요.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예, 위산이 올라와서 이미 이제 화상을 입어서 불편한데 뭐가 자꾸 내려가니까 계속 움직이는 과정에서 표면에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불편해지시는 거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는 속쓰림과 가슴 통증이 대표적이고 쉰소리 같은 목소리의 변화와 잦은 마른 기침, 신물과 신트림 등의 증상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가 하면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도 있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좀 빨리 노화되는 분들은
뭐 궤양도 잘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런 패턴을 거치다가 위암 같은 게 이제 잘 생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위암이랑 위궤양이 좀 잘 걸리는 편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불편한 증상은 물론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글로벌하게 치료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은 먼저 이제 속쓰림 증상이 오셨을 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산 낮춰주는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한 2, 3주 정도 증상을 봐서 호전이 되면은 약물 치료로 진행을 하고, 근데 이제 호전이 안 되고 뭐 다른 증상들이 또 생기거나 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확진은 사실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 아니면은 또 다른 확진 방법으로는 위산 측정법이라 그래가지고 포줄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위산 측정도를 보는 게 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약물 치료를 해보고 증상이 완화되는 거에 따라서 약을 경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지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자칫 식도암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화되면 궤양이나 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식도가 좁아져 생기는 식도 협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식도가 위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식도암 위험 인자인 바렛식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과 비교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초기라도 반드시 치료해서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않다고 돼 있는 바렛식도가라는 병이 있습니다. 바렛식도는 위하고 식도 연결 부분에 이제 자꾸 그런 위산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 같은 화학물질이 자꾸 손상을 오면서 변성이 시작되는 거를 이제 바렛식도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는 바렛식도가 100% 다 식도암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점점 변성이 되면서 커지는 거에 따라서 식도암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위험인자라고 돼 있긴 합니다. 재발이 잦은 역류성 식도염.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먼저 비만은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인자인 만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흡연의 경우 식도 괄약근을 약화시켜 역류를 발생하게 하고 식도암을 유발하는 만큼 금연하는 것이 좋고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위액과 위산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만큼 술과 커피의 섭취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켜주고 위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양배추 등은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트레스, 술, 담배, 커피 이런 것들이 무조건 악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화 요인 중에서 이제 조금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약간 효과지 이걸로 인해서 무조건 확 악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증상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 흔한 요인은 뭐 스트레스나 술, 담배, 커피, 밀가루 많거나 신맛 나거나 기름진 식사, 한 번에 빨리 드신다든지 아니면 많이 드신다든지, 밤에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은 누우시면은 위하고 식도하고 높이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산 역류가 잘 돼서 증상이 나오시고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한번 몇 번씩 느껴보신 분들은 내가 어떨 때 잘 불편하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를 조금 피해 주시면은 그런 증상이 확 나빠지는 시기를 좀 피하실 수 있고, 베개를 좀 높이 해서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주무시는 스타일이 이렇게 모로 누워서 주무시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아까 내시경 검사하시듯이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그 역류 방지 자세거든요. 그러면은 또 밤에 아파서 일어나는 거를 좀 낮추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식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40세 이상이 되면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나 고위험군으로 조기 위암 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일단은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고, 두 번째 밥 먹고 나서 운동량이 필요하다는 거. 바로 뭐 TV를 본다든지 소파에 기대 앉아서 뭐 이런 것들. 배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을 통해서 생활 습관 바꾸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도 끊어야 돼. 지금 술은 요즘에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흔히 겪게 되고 어떤 분들은 쉽게 좋아지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는 분들도 물론 있으십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좋아지니까 꾸준히 잘 치료를 받도록 하시고, 만약에 불편한 증상, 악화 요인이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꼭 신음식을 먹어야겠다, 아니면 자극적인 걸 꼭 먹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극적인 음식을 횟수를 좀 줄여야겠다, 그런 발상의 좀 전환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식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음식 섭취에 지장이 생기는데요.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고 애써 먹은 음식물이 역류하기도 합니다. 타는 듯한 가슴 통증에 속쓰림까지.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이 만들어낸 역류성 식도염.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위와 장은 물론 식도 건강까지 살뜰히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